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논리 게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부울대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간략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0과 1로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이 논리 게이트에서도 이제 부울 두 가지 값을 갖는 그러한 입력들의 부울 함수로 출력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로서 우리가 AND와 OR 게이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AND의 논리 회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ND 끝에 있는 D자 모양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D자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두 개가 들어온다 거죠. 변수 두 개가 들어와서 결과는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죠. AND를 하겠다. 그럼 뭐와 뭐를 AND를 하겠다. 그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결과 0이냐 1이냐가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표기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죠. 자, 진리표를 한번 볼까요? 네, A와 B가 있었을 때 A and B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둘 다 0인 경우, 0, 1인 경우, 1, 0일 경우, 1, 1일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럼 AND는 어쩔 때 1이다 라고 그랬죠? 네, 둘 다 1일 때 결과가 1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AND의 결과를 보면 0, 0, 0, 1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되겠나요? 그래서 AND를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문장상 뭐뭐 이고 이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AND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OR 가겠습니다. OR. 자, OR는 기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ND랑 같으면 안 되겠죠. 누가 발로 한번 찼나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R의 표현입니다. 식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요. 뭐뭐 이거나로 이제 이어지는 표현법입니다. 자, 진리표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가 있었을 때 A, O와 B의 결과는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둘 다 0일 경우, 0, 1인 경우, 1, 0일 경우, 1, 1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는 어쩔 때 1이다. OR는 하나라도 1이면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0, 1, 1, 1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not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not이라는 것은 반대다라는 거죠. 반대. 그러면 나의 반대, A의 반대, 입력값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뒤에 이 동그라미가 중요해요. 이 동그라미가 not의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not이라는 표현은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A에 바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 동그라미가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A가 들어가서 그대로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죠. 이것과 이건 어떠세요? 이런 표현법 시간 지연을 주고자 할 때 산을 넘어서 오면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하여튼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not의 표현이라는 거입니다. 자,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A의 바다 또는 A의 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됐죠? 기호는 진리표는 어때요? A라는 거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자, A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A가 0이면 A의 반은 1이 되고 A가 1이면 A의 반은 0이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반대의 개념이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고, 근데 이제 새로운 거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exclusive 오화 기호를 이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자, 오화인데 베타적 오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호는 오화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뒤에 오화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똑같아 버리죠. 똑같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거 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이게 exclusive와 베타적 오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거는 어때요? 오화잖아요. 오화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and와 오화로서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했냐면 A 바 B, A B의 바 이렇게 풀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not and 오화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생소한 학생은 기억을 합니다. 자, 진리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요. 자, 0, 0, 0, 1, 1, 0, 1, 1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베타적 오화는 어쩔 때 1이냐면 서로 다르면 1이에요. 서로 다른 경우 찾아볼까요? 네, 여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르면 1이다라는 거죠. 아닌 경우는 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난드 표현이에요. not and가 있고, 네, not 오화가 있어요. and의 반대, 오화의 반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and가 있는데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줬더니 이거는 and의 반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오화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오화 기호인데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줬더니 오화의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기호로서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 and B의 바, A, O와 B의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네, 진리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의 결과가 0, 0, 0, 1이니까 and의 반대니까 뭐예요? 1, 1, 1, 0이 되겠죠. 네, 오화는요. 오화가 0, 1, 1, 1이니까 노화는 1, 0, 0,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화에 무조건 다 반대되는 개념이 노화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 줘야죠. 이렇게 exclusive 오화의 반대다 그거죠. 이 부분. 네. 그럼 기호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거랑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동그라미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네. 기호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쓴다면 어떻게 풀어서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A 바 B의 바 A, B 이렇게 풀어서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자, 진리표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서로 다르면 1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니까 얘는 어쩌면 서로 같으면 1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논리 회로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논리 회로 부분에 여러분 22쪽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 회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로 구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논리 회로를 배웠잖아요.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를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네, 만든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조합 논리 회로고 하나는 순서 논리 회로로 구분을 했다 그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 남녀로 구분을 한다든지 뭐 반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무엇이냐? 전액값을 기억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논리 회로는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출력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순서 논리 회로는 그게 그때그때 틀려요. 전에 내가 뭐를 기억하고 있냐에 따라서 현재 출력될 값이 다른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논리 회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반가상기, 전가상기, 부호기, 해독기,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순서 논리 회로에는 플립플롭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의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논리 회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이 없다. 전의 값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고, 이것의 종류에는 뭐뭐 있었어요? 네, 반가상기, 전가상기, 부호기, 해독기,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있었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반가상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라는 것은 뭐죠? 덧셈기죠.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자가 붙었죠. 반가상기다 그거죠. 네. 왜 반가상기일까? 반가상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진수 두 비트에 대한 덧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밖에 못 돼요. 이건 두 개의 입력입니다. 네.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두 개의 출력을 내놔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숫자 더할 때 두 개 더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진수 덧셈을 할게요. 1011로 할까? 11 더하기 01은 덧셈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먼저 한 자리만 해볼까요? 네. 1과 0을 이진수로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죠. 네. 자, 1과 1을 더하면 뭐가 되나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기호미인가요? 네. 1, 0이 되죠. 올림수 1이 존재해서 0에서 1,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두 비트만 더해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 왜 두 개나요? 자,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더할 때 어때요? 한 개, 두 개 더해서 이 자리,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합계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올림수가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올림수다라고 그래요. 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합계는 우리가 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비트를 더해가지고 올림수와 합계를 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두 비트만 더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 01을 더한다. 그럼 처음에 더할 때는 두 개의 비트를 더해서 올림수 하나, 합 하나 됐죠. 근데 두 번째는 얘가 올림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몇 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더해야지 여기에 합계가 나오고 또 캐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반가상기로서는 이런 덧셈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밖에 못 더한다 그러죠. 딱 두 비트밖에 못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을 해서 두 개의 출력을 가져오는 게 바로 반가상기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두 개의 숫자가 있었을 경우에 합계와 캐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A, B라는 두 개의 변수가 더해서 썸과 캐리를 발생시켜보자 라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비트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때요? 4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0과 0을 더하면 합계는 얼마인가요? 0이죠. 올림수 발생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0이죠. 0과 1을 더해보세요. 합계 자리에는 뭐가 써지나요? 1이 써지고 캐리는 0이다. 자, 1과 0을 더하세요. 썸값, 캐리값. 1과 2를 더하세요. 썸은 얼마인가요? 이 썸 자리에는 뭐가 적어져요? 1과 2를 더했을 때 0이 적어지죠. 올림수는 뭐가 발생했어요? 1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표를 우리가 반가상기에 있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식과 회로도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봤더니 S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 어쩔 때 1인가요? 네. 이렇게 될 때 1이네요. 어쩔 때 서로 다르면 1이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 게이트 중에서 서로 다르면 1이 나오는 경우가 뭐였어요? 네. 그러죠. 베타적, 논리, 합, 회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냐면 S는 A와 B의 베타적 오화연산을 한 거랑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캐리는요. 캐리는 어떤 수식이 나올 수 있나요? 자, 0, 0, 0, 1이에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회로가 있네요. 그게 무슨 회로죠?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경우. 그러죠. AND 회로가 있었죠. 그래서 A, AND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회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A 값과 B 값이 있어서 자, 이렇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이걸 표현합니다. 베타적 오화 회로를 거치면 뭐가 발생이 된다? S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A와 여기서 A를 가져오고 여기서 B를 가져와서 무슨 연산을 해라? AND 연산을 하자. 그러면 캐리가 발생이 돼요. 라는 회로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가상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반가상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진리표, 수식, 회로도. 이 회로도를 딱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 이거는 반가상기 회로도예요 라고 생각이 나야 돼요. 되겠죠? 자, 이제 반가상기를 했으니까 뭐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전가상기를 해야죠. 네, 전가상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가상기는 우리가 풀 에더라고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가상기는 HA인데 얘는 FA, 풀 에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개의 비트를 더합니다. 그래서 3개의 입력이 이루어 3개의 비트를 입력이 되는 거죠. 출력은 항상 2개가 되는 거죠. 2개의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출력은 항상 S와 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3개의 입력이란 것은 뭐죠? A, B 변수에다가 그 전에 있는 캐리 값까지 더한 거죠. 자, 그냥 이거는 간단한 거죠. X, Y, Z라는 3개의 값을 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0, 0, 3개니까 가지수가 3개의 비트니까 2의 3승까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0, 0, 0이면 3개를 더하면 합은 0이고 캐리도 0이다. 또 0, 0, 1을 더하면 합은 1이고 캐리는 0이다. 0, 1, 0도 합은 1이고 캐리는 0이다. 0, 1, 1 그러니까 어때요? 올림수 발생하고 합계 자리는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고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수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베타적 오화연산. 그죠? 그 다음에 캐리에 대한 수식이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반가상기는 여러분이 이게 회로도인데 회로도를 잘 살펴봤더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 봤더니 반가상기 회로가 보이네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반가상기 회로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 회로도는 전가상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2개의
반가산기 회로에다가 오화 회로를 합한 거. 자, 이거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바로 전가산기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서 전가산기 23쪽입니다. 입력값이 3개고 네, 출력값이 2개인 거다. 반가산기 2개의 회로와 오화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전가산기가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호기가 있어요. 네, 부호기는 우리가 엔코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호화시켰다.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알아먹는 거고 기계는 2진수를 알아먹어요. 그래서 부호화시켰다.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거. 인간이 알아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진수화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장치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암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됩니다. 암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부호기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호기는 4개가 들어가면 2개가 출력돼요. 그러니까 이에 n승계가 입력이 되면 n승계의 출력을 가지는 거예요. 4개니까 2에 2승이죠. 그러니까 출력은 2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8개의 입력선이 있으면 3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내부적으로 회로도가 오화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현을 할 때는 자, 4개가 들어가서 2개가 출력돼요. 4x2 엔코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진리표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부호기가 된다고죠. 엔코더, 오화 게이트. 이에 n승계가 입력이 됐을 때 n계가 출력이 된다는 부분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부호기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해독기가 있겠죠. 해독기는 우리가 디코더다라고 그래요. 디코더. 네. 그럼 이제 얘는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 암호로 들어간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 암호 형태로 전달된 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해 주는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n승계가 입력이 되면 이에 n승계의 출력을 해준다 그거죠. 자, 엔드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엔드. 해독기가 영어로 뭐예요? 디코더. 첫 글자 D자를 보세요. D자. D자가 무슨 회로도였어요? 엔드 회로도였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로 구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외우기.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개가 들어가서 4개가 나오는 디코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준다라고 생각한다면 n개가 들어오면 이에 n승계가 출력이 된다. 엔드 게이트로 구성이 된다. 그걸 이제 기본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도 있냐면 멀티플렉서도 있어요. 멀티플렉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선이 들어와요. 여기가요. 네, 여러 개의 입력선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출력은 딱 1개만 되는 거. 1개만. 딱 1개만 출력해 주는 게 멀티플렉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이제 컴퓨터 강의장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냐? 한 50대가 있어요. 50대. 네, 많죠? 네. 이것들이 인터넷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원칙상으로 어때요? 컴퓨터 한 대당 인터넷 회선 하나씩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이 컴퓨터 한 대당 인터넷 사용료가 33,000원이에요. 그럼 50대면 어때요? 50 곱하기 33,000원 해야 되네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달 내야 되네요. 네, 비용이 꽤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대 다 모은 거죠. 선을 이렇게 선아 모여라 해가지고 여기 모여요. 모여서 여기서 하나로 내보내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무조건 여러 개, 몇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든 선이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 돼요. 네.
자, 이게 멀티플렉서면 또 반대의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선이 하나로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는 개념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반대의 개념, 디멀티플렉서가 된다 그거죠. 한 개의 입력선을 가지고 여러 개의 출력선으로 구성이 되는 거 AND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거는 무엇이냐면 이걸 배운 거죠. 네,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네, 조합 논리 회로 중에서 반가상기, 정가상기, 부호기, 해독기,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종류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네, 다음 단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순서 논리 회로 중에서 플립플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